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인 50대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나이가 50줄이 넘어갔는데 결혼 4년 차라니 다들 좋게 보시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저희 남편은 19살부터 미혼모로 지내온 저와 딸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는 제 아이를 친자식처럼 대해줬고 결혼 전부터 20년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라 아이도 남편을 잘 따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모닝커피를 타주고 식기세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접시는 항상 본인이 설거지를 합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면 말없이 미리 준비를 해둔 채 운전석에 타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 제 손을 거치지 않게 해요. 절대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처지지만 저는 매일 쌓여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인정 못하겠다는 며느리 때문입니다. 젊었을 적 모았던 돈으로 시골에 내려가 주택을 가지고 싶었던 저희 남편이 저와의 재혼 후 큰 주택을 짓고 새아들과 며느리에게 함께 지내자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어요. 물론 당시 저는 이제부터 함께할 가족이었으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들어 집값도 폭등을 하고 고연봉자들도 쉽게 자리 잡기 힘든 처지를 생각하면 남편이 현명했다고 생각했죠. 두 사람의 직업이 모두 이직이 쉬운 직업이기도 하고 저희 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수락했지만 지금은 그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남아있죠. 어려서부터 영특했던 새아들의 직업은 치과 의사이고 며느리는 한약사로 근무 중입니다. 그에 비해 저는 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다 지금은 일을 쉬고 있고 제 딸은 새아들의 치과에서 치위생사를 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새아들네 가족의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되었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잡아 보이는 직업이라서 그럴까요? 며느리는 제게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종종 하곤 합니다. 어머님이 전직 영양사셔서 음식 솜씨를 되게 기대했는데 그냥 학교 급식으로 먹는 그냥저냥 그런 맛? 에이, 무난한 게 좋은 거죠. 근데 된장찌개는 집 앞 고깃집이 진짜 맛집인 거 아시죠?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가 싶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방져지는 태도에 점점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몇 번 주의를 주곤 하였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꼭 새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더 얄미운 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새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주말에 집 청소를 하다 2층에 있는 새아들네 침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의심할 만큼 경악스러운 대화를 들었죠. 오빠, 저 아줌마랑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돼? 3년만 참으라 했잖아. 나 진짜 저런 싸구려밥 먹기 싫단 말이야. 싸구려밥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정확하게 들려오니 대화 내용을 더 주의 깊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공짜 밥 아니야. 그리고 넌 좀 말 좀 예쁘게 해라. 싸구려밥이 뭐니? 아무리 그래도 너한테는 시어머니야. 아, 몰라. 이러려고 본가 들어와서 살자 한 거야? 내가 뭐 이딴 촌동네에서 할아버지들 할머니 상대로 한약 지으려고 공부한 줄 알아? 그리고 아버님 부탁으로 여기 지내고 있지만 내가 왜 저 아줌마랑 아줌마 딸내미까지 약을 쥐어줘야 되는데 가진 건 쥐뿔도 없고 공부 제대로 해본 적도 없이 그냥 남자 잘 만난 경우 아니야? 그래도 노예근성이 있으시잖냐, 노예근성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가족 밥 챙겨주시고 하다못해 도시락까지 챙겨주시는데 게다가 수빈이는 우리 치과에서 알아주는 독종이야. 눈치가 없는 건지 애가 해맑은 건지 월급 밀려도 한마디 안 하고 힘든 일만 시키는데 아랑곳 않더라. 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으면 빌빌 기어다니기라도 해야지. 아무튼 오빠, 빨리 이사 계획이나 잡자. 난 저 아줌마 옷에서 나는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 어떻게 3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저 특유의 냄새가 익숙해지지가 않지? 충격적인 대화 내용에 저는 그 자리를 황급히 피했고 침실로 내려온 다음에도 미칠 듯이 뛰는 심장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저를 대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불만을 단 한 번도 표시한 적 없던 새아들도 며느리 말에 공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우리 딸 수빈이가 일터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들었고, 저 또한 이렇게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곧장 딸의 방으로 찾아갔어요. 책상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적던 딸은 황급히 적던 것을 숨기고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깜짝이야! 엄마, 노크도 없이 무슨 일이야? 뭐, 안 좋은 일 있어? 딸의 침대 앞에 앉아 한숨을 푹 쉬고 차분히 말을 건넸습니다. 수빈아, 혹시 여기서 지내는 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딸은 괜히 제 시선을 회피하며 눈앞에 있던 책을 펼쳤습니다. 에이,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엄마랑 이렇게 큰 집에서 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치과 사람들도 다 잘해줘. 새오빠가 우리 치과 원장인데 누가 감히 나를 함부로 대? 그런 걱정하지 마, 엄마. 근데 표정은 왜 그렇게 안 좋아? 딸의 시빨개진 귀를 바라보며 저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할 때면 갑자기 귀가 확 빨개졌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딸이 그 사실을 감추는 데에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주고 잘 자라는 인사와 함께 침실로 향했습니다. 기분이 풀리지 않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자 눈치 백단인 제 남편이 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어?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네. 남편의 자상한 모습에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오늘 일은 그냥 묻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남편은 안경을 쓸어 올리며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고 이내 저는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기분 때문이었을까요? 이날부터 저는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고 그것은 곧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반찬 투정을 하는 며느리에게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고 새아들의 도시락도 더 이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남편과 함께하는 저녁 자리에서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어쩜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차리셨대요? 아, 저희 남편 도시락에 쓸 돈 아끼셔서 저녁상에 올리는 건가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희 딸은 그 자리에서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빈이가 먹은 밥은 고작 3숟가락 남짓. 밥 한 끼 제대로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가는 딸이 걱정되어 저녁 식사 이후 찾아갔습니다. 책상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딸 옆에는 코알라가 그려진 공책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그 공책들은 제가 수빈이 초등학생 때 폐업 정리를 하는 동네 문방구에서 저렴한 가격에 대량 구매했던 공책들이었죠. 수빈이는 제가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랍에서 처음 보는 통장을 꺼내어 코알라 공책과 함께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공책 안에는 무려 1년간의 긴 여행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통장 안에는 적지 않은 수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부턴 엄마 선택이야. 나 이 돈 모으려고 계속 새오빠네 치과에서 일한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공책 디자인을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썼던 것보다 속상했던 건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코알라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 최근 들어서 올케 언니 반응 보니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엄마, 나랑 제대로 된 여행 딱 한 번만 같이 가주라. 응? 살면서 처음으로 받아본 딸의 선물이 감동적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진 대우를 받아가며 버텨서 본 돈으로 본인이 아닌 저를 위해 써주겠다는 마음씨는 너무 고마웠지만 제가 감히 이 돈을 받아서 함께 즐겨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괜히 염치 없는 엄마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딸은 제 손을 꼭 쥐고 저희 남편이 있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찌나 힘이 세던지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으며 기어코 함께 서재 안으로 들어섰고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희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우스꽝스러운 저희의 모습에 모두가 빵 터졌고 남편에게도 공책과 통장을 보여주며 함께 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번 기회에 딸과 단둘이 잊지 못할 추억 만들고 와. 아마 둘이서 1년을 보내기에는 부족한 금액 같은데 내가 여윳돈 좀 챙겨줄게. 현숙씨, 예전부터 딸만 보고 살아왔잖아. 이제는 훌륭하게 잘 자라준 딸한테 보상받을 때 됐어. 우리 아들은 언제쯤 효도하련지. 그렇게 남편은 저와 딸을 번갈아가며 알아주고서는 침실로 돌아와 긴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집 안에서 마치 패션쇼를 연상케 할 정도로 많은 옷을 입어보고 평소에 입지 않았던 밝은 색의 원피스도 꺼내봤습니다. 30대에 입었던 옷들도 입다 보니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분 좋았던 설렘이 한풀 죽고서 그냥 편한 옷들 위주로 짐을 챙기고 있던 도중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다 말없이 제가 싼 짐을 확 다 엎어버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예뻐.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1년을 즐기다 와. 부족하면 주말에 쇼핑하러 가지. 내가 쏠게. 남편의 도움으로 여행 준비는 순조롭게 이어갔고 어느덧 출국일이 되었습니다. 분명 저희가 멀리 여행을 간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 새아들과 며느리는 잘 다녀오라는 인사 한마디도 없더군요. 오히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수빈이의 부재로 인해 생길 일들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 반응이 당연하다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서운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기는 괜찮다고 말하며 귀가 빨개진 수빈이를 보며 얼른 기분 전환하러 다녀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저희는 호주행 비행기에 올라탔고 제 인생 최고의 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시작으로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멜버른, 퍼스 그리고 뉴질랜드로 넘어가 광활한 대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사진과 휴대폰으로만 보던 자연을 직접 두 눈으로 마주하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더군요. 여행 도중 딸과 싸우지는 않았냐고요? 물론 한 번도 다툼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한국 대비 비싼 물가와 알뜰살뜰함이 몸이 배어있는 저에게 사치란 없었고 최대한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지만 우리 딸은 정반대더라고요. 여행을 왔으면 마음껏 즐겨야 한다고 그만큼 또 써봐야 한다며 괜히 더 좋은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평소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어요. 모래썰매도 타고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고 해변에서 선글라스 쓰며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의 여유가 가득해져 갔죠. 인생에서 이렇게 즐겁고 짜릿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한 제 모습에 저희 딸은 웃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귀가 빨개지지 않고 말하는 수빈이를 안아주며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말해주었어요. 행복한 시간은 한순간에 지나간다 하던가요? 바로 어제 도착했던 것 같은데 벌써 귀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즐길 대로 즐겼기에 아쉬움은 없었지만 다시 그 집안으로 들어가 스트레스를 받을 거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한 건지 기분이 안 좋았던 제게 수빈이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엄마, 내일 엄마 생일이잖아. 내일은 돌아갈 채비도 해야 되고 비행기도 타야 하니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준다. 어디 가면 딸이 사줬다고 자랑하고 다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좋기 몇백만 원은 기본으로 넘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 있었고 네잎클로버와 함께 하나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우리 여행 마지막에 갔던 곳 기억하지? 거기서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를 발견했다? 근데 그 많은 세잎클로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 사람들은 네잎클로버만 찾더라고.
세입클로버는 행복이라는 뜻이 있다는데 사람들은 주변의 사소한 행복보다 거대한 행운을 찾길 바라더라. 이번에는 내가 네잎클로버를 찾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행운보다는 항상 곁에 있는 세잎클로버가 훨씬 더 값지다고 생각해. 엄마, 앞으로는 내가 엄마의 세잎클로버가 되어줄게.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듬직하고 멋진 사람이 되었는지, 마냥 애 같던 내 자식이 정말 성숙해졌구나 생각이 들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벽까지 딸과 그간 즐거웠던 추억을 회상하며 오랜만에 딸과 같은 침대에 잠이 들었어요. 이번 경험으로 그 어떠한 일도 저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딸이 준 가방을 메고 당당하게 들어선 인천공항에는 뜻밖의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다녀오셨어요?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저를 반기며 캐리어를 대신 끌어주는 것은 다름이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그 옆에는 팔짱 낀 저희 남편과 90도 인사를 꾸벅 하는 새아들도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문을 모른 채 남편의 차에 타서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을 해주더군요. 현숙 씨 없으면 지금껏 현숙 씨가 해왔던 집안일들은 누가 했을 거라 생각하나? 내가 이참에 시집살이 제대로 시켜줬지. 처음에는 양파 하나 제대로 못 썰어서 손을 베이는 바람에 아침부터 병원을 가더라고. 그 뒤로 매일 밤 아들 보고 울고 불고 분가하자고 떼쓰는 소리가 내 서재까지 들리길래 조금은 유치하더라도 현숙 씨가 했던 집안일 다 시켰어. 3달 정도 지나니까 저렇게 말 잘 듣는 온순한 양이 되더라고. 그렇게 앙칼지고 재수없던 며느리가 집안일을 다 했다니. 저와 딸은 서로 쳐다보며 믿지 않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허허,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실에 누워있어 보게.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구경해보라고. 집 대문 앞까지도 남편이 말한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이는 모습에 저희 모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깔끔한 정원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해져 있었습니다. 침구류 정리도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바닥에 거슬리던 머리카락과 거울에 남아있던 물때들마저 깔끔하게 사라져 있더군요. 믿기지 않은 현실에 그저 멍한 표정만 짓고 있던 찰나 저희보다 늦게 들어온 며느리네가 부엌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드디어 내가 배운 요리를 어머니께 해드린다니. 나 너무 떨려. 제발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다. 짐 정리를 미뤄두고 저녁 식사부터 준비하려고 했던 저는 당시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며느리가 저렇게 변한 걸까요? 며느리가 해준 닭볶음탕을 맛있게 먹고 설거지는 본인이 할 거라며 저를 침실로 보낸 새아들을 뒤로 한 채 남편에게 지금껏 있었던 모든 일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저의 빈 자리를 크게 실감했고 그 몫은 고스란히 며느리에게로 갔다고 하네요. 할 수 있는 요리라고는 계란 후라이밖에 없었던 며느리는 두 남자의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요리 학원을 등록했고 집안 청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인터넷을 보며 혼자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흰색과 어두운 색, 수건과 일반 옷 등을 섞어서 빨래하는 바람에 못 입게 된 옷이 점점 쌓여지자 하루는 울음을 터뜨리며 가족들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자기 혼자 집안일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모두 같이 도와달라고 말했으나 저희 남편의 대답은 No! 이제껏 집안일은 모두 한 사람이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는 며느리 보고 계속 하라고 말하자 결국 새아들이 집안일을 돕게 되어 지금의 상황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기도 했으나 미운 정이 들었던 걸까요?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각종 기념품을 챙겨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새아들에게 기념품을 전해주고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며느리와 함께 부엌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나 없는 동안 고생 많았어요. 내일부터는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 이제 푹 쉬어요. 내 자리를 대신해줘서 고맙고요.
딸과의 추억으로 더 이상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같았고 화도 나지 않을 것 같았기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덤덤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새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서야 느끼게 됐어요. 염치 없지만 제 철없는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옆에서 도와드리진 못할 망정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집안일에 동참할게요. 아직 부모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이루지 않았던 이 부부에게 제가 없는 1년은 어쩌면 시련과도 같았겠지요. 직장에서 일을 하랴, 집안에서 일을 하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게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 없이 스스로 배워나가는 모습이 어쩌면 기특하기도 보였고요. 그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후 오늘날까지 단 한 번의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 가사 분담을 하니 이렇게까지 몸에 편해질 줄은 몰랐어요. 주말 아침 늦잠을 자도 되고 동네 친구들과 커피 한잔할 시간도 생겼고 무엇보다 며느리와 함께 지내는 집이 더 이상 싫어지지 않았어요. 분가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던 며느리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랑 평생 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물론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겠지만 그래도 서로 앙숙처럼 지내는 것보다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각자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돈 벌어오느라 힘들고 누구는 집안일 하느라 힘들고 참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서로의 상황은 100% 이해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진심으로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더 이상의 싸움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